안녕하십니까. 호흡기내과 서완입니다. 오늘은 독감 계절이 와서 독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기랑 독감은 둘 다 바이러스입니다. 세균은 영어로 박테리아고 바이러스는 바이러스라고 부르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꼬리가 달려 있고 움직일 수 있는 벌레 같은 모양의 생명체가 보이는데, 이것이 세균입니다. 박테리아고요. 이 세균은 헬리코박터균, 우리 위 속에 있다고 들어보셨죠? 그 헬리코박터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세균이고요. 다음에 보시는 이 사진도 꼬리가 달려 있고 몸집이 벌레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대장균입니다. 대장 속에 움직이면서 기어다니는 균이죠. 요것도 세균입니다. 박테리아 같은 균인데, 요거는 사슬처럼 돼 있죠. 사슬알균, 폐렴 사슬알균이고, 우리가 흔히 아는 그 폐렴 구균 백신 맞는다고 하죠. 폐렴 안 걸리려고. 그 균입니다. 이 균은 꼬리나 이런 선모가 없어서 움직이진 못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쇠사슬처럼 연결되어서 무리지어서 살고 있고, 여기 오른쪽 보시면 이 그 코 안쪽 인두 후드 쪽에 흔히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고, 여기서 살고 있을 때는 큰 문제가 없다가 균이 있으면 안 되는 이런 폐, 뇌수막, 그리고 귀, 중이 쪽, 이쪽에 얘네가 침투를 하게 되면 폐렴, 뇌수막염, 중이염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것도 세균이고요. 이 세균이 어디 있는지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이 사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 왼쪽에 이것이 머리카락이에요. 머리카락은 이 굵기가 60 마이크로미터거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갖고 왔는데, 이 머리카락의 10분의 1 크기가 우리 몸의 피 속에 있는 피를 빨갛게 보이게 하는 적혈구 크기입니다. 자, 이 적혈구를 10배 확대했어요. 적혈구 옆에 기어다니는 세균 보이시죠? 이게 세균입니다. 대장균이라고 써놓은 거거든요. 이 대장균 입장에서 저희가 오늘 배울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크기를 보시면 세균보다도 훨씬 작습니다. 100 나노미터 크기로 더 작은 생명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대장균은 생명체고요. 이런 감기, 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들은 이렇게 작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미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독감 바이러스를 확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하고,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런 그 독감은 인플루엔자라고 의사들은 부르고요. 인플루엔자라고 부르는 것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독감이란 말이 조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가 있어서 인플루엔자라고 부르기를 저희가 권유드립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는 A, B, C, D가 있는데,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은 인플루엔자 A, 인플루엔자 B예요. 가끔 뉴스 보시면 H1N1, H3N2, 인플루엔자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 인플루엔자가 우리 몸의 상피세포를 침투하고 다시 빠져나오고 공격을 할 때 핵심이 되는 게 이 인플루엔자 주변에 달려있는 이 단백질입니다. 동그랗게 보이시죠? 코로나는 또 다른 형태의 단백질이 이 바이러스 주변에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백질이 헤마글루티닌이라는 줄여서 HA라고 부르는 게 있고, 뉴라미니데이즈라고 NA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HA의 A형이 한 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에 따라서 H1, H2, H3, H4 이렇게 정하고요. 이 뉴라미니데이즈도 8개나 9개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N1, N2, N3. 그래서 특정 독감이 유행할 때 유전자 검사를 해서 이게 H1N1인지 H3N2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감은 인플루엔자인데, 감기는 아까 보여드린 다른 모양의 바이러스들이 있었잖아요. 다른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은 감기라고 부르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걸린 감기를 이제 독감이라고 부릅니다. 구분 짓는 이유는 감기는 이런 뭐 라이노 바이러스나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는 이제 코로나 19를 제외한 일반 코로나 바이러스들입니다. 아데노 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방식은 비슷합니다. 근데 이들은 이제 증상이 경미하고 되게 이제 콧물, 기침, 뭐 인후통 이런 걸 조금 앓다가 이제 끝납니다. 근데 반대로 인플루엔자에 의한 감기, 즉 독감에 걸리시면 이 증상이 굉장히 갑작스럽게 아주 심한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이제 갑자기 낮에 하루 종일 멀쩡했는데 저녁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온몸에서 막 부들부들 떨 정도의 심한 오한, 막 근육통, 두통이 오면서 열이 38도에서 40도까지 갑자기 이제 올라가면 다른 감기 증상이 좀 다르죠. 이런 증상을 보이는 게 이제 독감의 특징입니다. 독감 유행 시기는 대부분의 바이러스가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약간 건조하면서 추운 그 기온에 이제 유행을 하는 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북반구에 있기 때문에 겨울철 그러니까 11월부터 3월 사이에 유행하고 남반구는 반대로 겨울이 이제 저희 그 우리나라 기준으로 여름이니까 6월부터 8월 사이에 유행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12월에서 1월에 가장 유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12월, 11월이 되기 전에 미리 나라에서 그 위험군 환자분들한테는 미리 무료로 가을 초에 예방접종을 이제 홍보하면서 맞으시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특히 인플루엔자 A, A형 독감은 팬데믹을 잘 유발할 수 있는 것이 일단 이런 철새들 그리고 물개, 뭐 고래 등에서도 감염을 일으키고요. 이들은 이제 그 위장에 이제 감염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이제 상기도 그 기침, 이런 호흡기 쪽 그 상피세포에 감염을 일으키는데 이들은 보통 위장에 있는 상피세포에도 침투를 합니다. 동물마다 좀 차이가 있겠죠. 이들이 배설하는 이제 배설물, 뭐 그 분비물, 이런 것들에 이제 노출이 되는데 이 철새들이 북반구 날아갔다가 남반구 날아갔다가 계속 이동을 하죠. 그래서 이게 없어지지 않고 계속 매년 유행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워낙에 인구들이 이제 밀집되어서 살고 있으니까 뭐 동아시아도 그렇고 동남아시아도 그렇고요. 너무 밀집해 있어서 이게 소멸되지 않고 유행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철새도 분명히 작용을 할 거고요. 이 철새들이 북반구, 남반구 이동하면서 국내에 있는 이런 뭐 가축들에게 전파를 하는 겁니다. 하고 다양한 A형 독감 바이러스에 같이 걸려버리면 얘네가 그 숙주가 이제 걸린 상태에서 이거 그 낳는 과정에서 퍼지는 과정에서 얘네가 이제 유전자가 섞이게 됩니다. 섞여서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이제 전혀 다른 예상치 못한 유전자의 형태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대유행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돼지, 뭐 말, 뭐 강아지, 뭐 예전에 뭐 고양이 때문에 천 몇백 명이 이제 뭐 걸리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인간이 걸리게 되고 인간이 또 이제 서로 사회생활 하면서 또 전파를 하게 됩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내용으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